여러분들 고농도로 커피를 추출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은 고수율로 커피를 추출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커피를 고농도로 추출할지 아니면 고수율로 추출할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있습니다. 오늘은 고수율, 고농도 커피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농도와 수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전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잘 참고해 보시면은 농도와 수율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고농도 커피는 이제 커피의 액기스, 이 커피를 얼마나 진하게 뽑았는지 물을 희석하지 않고 얼마나 원액에 가깝게 뽑았는지를 의미합니다. 에스프레소 추출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처음 추출할 때는 에스프레소 색깔이 굉장히 진한 갈색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점점 물과 만나가지고 성분을 뺏기게 되면은 연한 갈색, 연한 노란색으로 색깔이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프레소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요, 에스프레소는 당연히 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에스프레소에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추출을 많이 할수록 에스프레소는 점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고수율 커피는 원두에서 얼마만큼 성분을 많이 뽑아왔는지를 의미합니다. 원두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계속 가지고 나오게 하려면은 이 매개체가 뭐겠어요? 당연히 물이죠. 그러니까 고수율 커피는 원두와 물이 최대한 많이 접촉해가지고 에스프레소 속으로 성분을 최대한 많이 보내준 커피가 고수율 커피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팔에 36g 추출 시간은 18초 걸렸습니다. TDS 값은 11.39가 나왔습니다. 수율을 체크해보면요, TDS 11.39 곱하기 에스프레소 36g 추출했고요. 그리고 우리 원두 사용량은 18g, 그러면 수율은 22.78%가 나왔습니다. g의 에스프레소, 그리고 추출 시간은 27초 걸렸습니다. 완전히 1대1 추출은 아닌데 애교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TDS 값은 15.92% 나왔고요. 아까 전에가 11%대였는데 15%대로 농도가 훨씬 더 진해졌습니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수율을 체크해보면요, 수율이 16%대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추출한 커피의 수율이 22%, 지금이 16%니까 사실 최소 수치도 나오지 못했네요. 그래서 농도는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수율 자체는 굉장히 낮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농도 커피와 고수율 커피는 항상 반비례로 작용을 하는데요. 농도가 높아지면 수율이 떨어지고 수율이 높아지면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에스프레소가 맛있으려면 커피를 고농도로 추출하는 게 좋고요, 아메리카노 라떼가 맛있으려면 고수율로 커피를 추출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맛있는 에스프레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에스프레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의 원액이죠. 당연히 커피를 마셨을 때 입안에서 팡팡 터지는 폭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강렬해야 되는데 이 에스프레소에 물을 더 타고 물을 더 타고 물을 더 타서 계속 이 에스프레소의 맛을 흐리게 만들면은 이 에스프레소가 가지고 있는 음료의 정체성이라는 게 깨질 수도 있죠. 1대2 비율로 에스프레소 추출해봤습니다. 마시기 편한 에스프레소 맛이 납니다. 엄청 막 강렬하게 포텐이 터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수율은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대신 농도는 아주 진하잖아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마셔보면은 완전히 한 모금 먹으면은 입안에서 거의 폭죽이 터지는 기분이에요. 아까 전에 에스프레소의 맛이 약간 차분하고 그냥 편안한 느낌? 사실 뭐 따로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에스프레소다. 그냥 먹을만하다. 나쁘지 않다. 이건데 이거는요 그냥 한 번 마시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 때는요 기본적으로 고수율보다는 고농도로 커피를 추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아메리카노나 라떼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농도보다는 수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수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두가 가지고 있는 이 성분, 말 그대로 원두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최대한 내보내주는 거잖아요. 애초에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경우에는요 물 또는 우유에 희석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처럼 폭발적인 바디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에스프레소 입장에서는요 그냥 마시면 좋을 텐데 물이나 우유에 희석해서도 이 원두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느껴져야 되다 보니까 이게 성분을 조금 가지고 오면은 아메리카노나 라떼가 싱거울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이게 1대2 비율로 추출한 아메리카노고 이게 1대1 비율로 추출한 아메리카노인데 1대2 비율로 추출한 아메리카노는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굉장히 아메리카노가 진하고 밸런스 좋고 이제 빈틈없이 좋은 바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대1로 추출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요 커피가 거의 약간 그냥 물맛이 많이 납니다. 부드럽다를 넘어가지고 너무 워터리하고요. 아메리카노로 마셔도 이렇게 연하고 밸런스가 없는데 라떼로 마신다? 그러면은 거의 아무 맛도 안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이 못 버텨지면은 결국 잔을 작게 써야 되겠죠. 저수율에 알맞는 작은 잔, 아주 작은 잔을 사용하시면은 그래도 커피가 꽤나 맛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가 에스프레소 바가 아니라 정말 스탠다드형에 가까운 아메리카노와 라떼가 많이 나가는 카페다. 그러시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이 고수율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야 되는 공간은 역시 에스프레소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프레소 바는요 당연히 에스프레소가 주로 많이 나가면서 아메리카노 라떼의 양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고농도로 맞춰놓은 에스프레소는요 정말 저수율인데 이 저수율 커피로 얼마만큼 작은 잔을 사용할 수 있냐 이러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10온즈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잔보다도 훨씬 더 작은 잔을 선택해야지 음료를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에스프레소 바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컴플레인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잔이 작다고요.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방법은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그라인더를 2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한 대의 그라인더로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를 맛있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라인더가 2대다 그러면요 하나는 고농도로 추출을 하고 하나는 고수율로 추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라인더 한 대 더 사는 투자, 간단한 투자로 인해 가지고 에스프레소 바가 에스프레소도 맛있게 만들고 아메리카노의 잔도 충분히 키우면서 2가지 손님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데 굉장히 작은 투자로 인해 가지고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현명하고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프레소 바 저도 좋아하는데 가끔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조금 실망하는 경우들을 종종 느껴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라인더를 한 대 더 사용해가지고 그냥 원두는 동일한데 세팅을 좀 다르게 해서 음료를 제공하면은 정말 퀄리티 높은 카페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깨빠!